네, 정부의 연금 개혁안 어떻게 보셨는지요? 자, 그리고 요즘 벌어도 남는 게 없다. 이런 말들 주위에서 많이들 하죠. 가계 사정이 참 팍팍해졌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양대 경영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자, 교수님 이 통계청 조사 최근 그 나온 걸 보니까 이 네. 가계 흑자액이 8분기 연속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네. 자, 통계 내용부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소득이 통장에 찍힙니다. 그러면 이자 빠져나가고 세금 빠져나가고 네. 남는 돈 가지고 소비 지출을 하죠. 네. 또 렌탈비라든가 내야 될 게 많습니다. 네. 내고 나니까 결국 통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이른바 통장이라고 아, 표현하죠. 통장이나 통장. 네, 텅텅 빈다. 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에서 소비 지출 빼고 이자 빼고 다 빼고 남은 나머지가 흑자액인데 그 여유 자금, 흑자액, 보통은 이제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죠. 네. 그 돈이 계속 줄어들고 그렇게 있다. 지금 추이가 나오고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감하시는 정말 통장의 시대다라고 느껴질 만한 네. 그런 통계가 발표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가계 흑자에 이 결국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자, 이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돼서입니다. 그러니까 고금리가 지속되니까 내가 의존했던 가계부채액은 똑같아요.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올해든 내가 짊어지고 있는 빚은 1억입니다. 네. 그러나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상환액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고금리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고물가 때문입니다. 내가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더 좋은 걸 먹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물가가 올라가니까 소득은 늘지 않고 있는데 물가만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소비 지출을 뺀 나머지가 줄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이렇게 고물가 고금리가 우리의 삶을 압박한다 해서 이런 위기를 생활비 위기라고 합니다. 네, Cost of Living Crisis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생활비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비 위기다 하면 이제 좀 동감하시는 분도 아마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고금리, 고물가, 특히 고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가 뭐 좀 고금리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 내수가 그러면 점차 개선될 거라고 하는데 네. 개선될 가능성은 실제로 있어 보이십니까? 어떠 보이십니까? 금리를 빠른 시간 안에 인하해도 10월 달입니다. 10월. 10월에 우리 금통위 회의가 있습니다. 네. 9월에는 없습니다. 미국 금통위는 있지만 10월에 한국은 금통위가 있으니까 10월 아니면 11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것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인 것이지. 뭐 한 달, 두 달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시중금리는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금리 상황, 고물가 상황은 당장 해결되기가 어렵겠다. 또 한 가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뿐이지 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체감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5%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올라간 가격에서 2.5% 물가가 또 오르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는 여전히 좀 가혹하다라고 느끼실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은행들이 이제 담보대출 한도와 자격 요건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네. 이 얘기도 한번 이어가서 한번 얘기 좀 잠깐 해보면 네. 지난달에 역대 최대로 기록했던 대출 증가세가 잡힐까? 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네. 분들 관심 갖고 계시거든요. 뭐 어려운 표현이지만 스트레스 DSR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리죠. 이제 9월 1일자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가계대출 규모는 이것을 적용하면 줄어든다기보다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속도가 조금 잡힌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속도가 주춤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고요. 지금 지난 7월 말과 8월 말을 비교했을 때 가계대출 규모가 9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가계대출 규모 증가하는 것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전적으로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함께 대출에 의존해서 부채를 끌어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집을 사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대출 규모를 줄여나가는 이런 금융정책이 발동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많은 과도한 부채 의존해서 뭐 내 집 마련하거나 하기는 조금 어려워지니까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좀 주춤해질 수 있겠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부동산 좀 원하는 뭐 살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그럴 합니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갈 텐데 이제 곧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이 고금리의 고물가 얘기 저희가 계속 했는데 그래도 시민 대다수는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추석 선물에는 돈 아끼고 쓰겠다 뭐 이런 네. 인식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은 또 어떤 현상을 이해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죠. 그러니까 추석 또 설 연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부모님께 기존에 드렸었던 똑같은 수준의 선물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드리고 싶은 갑자기 마음. 좀 적게 드리면 부모님도 좀 그렇죠. 속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탄력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소 필수재적 소비 지출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실제 조사를 했는데요. 추석 선물 구매 의향을 물어봤더니 29.1%는 늘리겠다 오히려. 예, 그리고 56.2%는 그 수준을 유지하겠다. 작년 수준을 이어가겠다. 그러면 대략 한 90%가 추석 선물을 늘리거나 유지하겠다라는 그렇네요. 입장이니까 내 가계 상황이 좀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추석 선물은 똑같이 그 이상으로 준비하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아도 사실 작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조사 보니까요, 이 마트마다 이 같은 품목이라도 뭐 가격이 좀 다른 제품들이 있다. 네. 좀 솔깃하기도 한데 어떤 건가요? 네, 어떻게 다르느냐? 품목은 같지만 유통 채널에 따라 다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들이 이 추석 선물 준비하실 때 마트를 가시거나 혹은 뭐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시거나 네. 또 백화점을 이용하시는데 같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달리 그러네요. 지금 형성되어 화면에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조사된 결과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유통 채널마다 갖게 되는 유통 마진이 있고요. 네. 예를 들면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뭐 판촉 행사가 있기도 네.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는 이 설 혹은 추석 연휴 선물 세트 준비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개별 품목당 단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통 채널마다 품목은 같아도 가격은 다를 수 있기 네.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은 발품을 팔아서 혹은 여러분 조금은 이제 손가락품을 팔으셔서 네. 좀 검색도 저렴한 하시고요. 물건들을 좀 찾아서 꼼꼼히 비교하면서 의사결정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꿀팁까지 전해주셔서 이제 똑똑한 소비를 시청자 여러분 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